특히 제 외래는 뭐 전국에서 많이 아프신 분들이 모이는 장소라서 워낙 두통으로 유명한 분이셔가지고 네. 하루 보면은 한 분 정도는 울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세계보건기구가 선정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10대 질환에 포함된 두통이 있다고요? 예, 편두통입니다. 편두통은 매우 흔할 뿐만이 아니라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반복되는 심한 두통으로 직장이나 학업이나 가사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지장을 초래를 합니다. 특히 50세 이하 여성에서는 WHO에서 정한 장애도가 1위 질환으로 편두통입니다. 50세가 되면 이제 폐경이 되거든요. 폐경이 되면은 점점점 두통이 줄어듭니다. 편두통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초경 이후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이제 폐경 때까지 주로 30, 40대 가장 많이 일할 나이에 직장을 다니거나 애들을 키우거나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사회적으로나 가정에서 해야 될 그 연령대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가장 장애도가 높은 질환입니다. 교수님 치료하신 환자분 중에서 실제 그런 환자분이 있으신가요? 무지 많죠. 특히 제 외래는 뭐 전국에서 많이 아프신 분들이 모이는 장소라서 워낙 두통으로 유명한 분이셔가지고 네. 하루 보면은 한 분 정도는 울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여성이 더 흔하고 여성에서 더 심하기 때문에 자기가 부인으로서 그다음에 엄마로서의 자기 역할을 못한 거에 대한 그런 걸 이야기하면은 이제 막 눈물이 나는 거죠. 그리고 네. 이렇게 심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병원을 안 찾아가요. 그러니까 더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진작에 와서 좀 치료를 받았으면은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았고 애들이나 남편에게 잘해줬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은 막 더 눈물이 나는 거죠. 특히 이게 편두통은 생활의 루틴에서 벗어날 때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낮잠 자고 나면 편두통 생기는 사람들 많거든요. 네. 그다음에 과식해도 편두통이 생기고 굶어도 편두통이 생기고 그래서 많은 편두통 환자들이 해외 여행 가면은 이제 두통이 잘 생깁니다. 일단 비행기 타면은 거기 압력 차이부터 시작해서 시차도 달라지고 보통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단체 여행을 가게 되는데 자기 때문에 일정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여행을 못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편두통 치료 받고 난 다음에 어디 여행 갔다 왔다고 잘 갔다 왔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편두통과 관련돼서 이 에피소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이 그게 편두통이었는지 그다음에 치료 방법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안타까운 거죠. 환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증상이 어떤 건지 궁금해요. 제 머리가 아픈 건데 머리가 주로 여기 관자 부위나 눈 주변 이마 있는 데가 여기가 가장 이제 두통이 심한 부위입니다. 머리 통증 외에도 또 같이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소화기 증상입니다. 그래서 토하고 소화 안 되고 체하면 머리 아프고 그래서 어떤 환자는 이게 더 심해요. 그래서 매년 내시경 검사 받고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많은 소화기 내과 의사들은 당신 이런 거가 편두통의 증상의 하나로 위정체가 생기고 소화가 안 되는 거다 해서 이제 신경과로 진료를 해서 보내죠. 그러면은 두통을 치료하면은 이런 증상들도 같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흔한 증상이 어지러움입니다. 특히 애들에서는 편두통보다는 반복되는 어지러움이나 참을미 이런 형태로 두통이 나타나는. 그래서 편두통 환자 자녀들 이렇게 보면은 환자들 물어보면은 애들에서는 두통 없이 어지러움이 반복이 된다든지 참을미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배가 자주 아프다든지 이런 것들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애들은 나중에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서 두통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머리 아픈 정도가 굉장히 심한 거인 거죠? 네, 그렇죠. 경도의 두통이라 이야기하면은 그냥 참고 일할 수 있는 정도. 그다음에 중등도 이상은 일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 심한 두통은 이제 일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정도의 두통. 이렇게 강도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편두통 환자의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잘 안 오죠.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아프고 타이레놀 먹으면 금방 조절되는 경우에는 굳이 병원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한 달에 두 번 이상 아프다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아프더라도 약을 먹어서 조절이 안 돼서 그날 하루 생활하는 데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병원을 찾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말씀 들으니까 쉽게 넘길 병이 아닌데요. 네. 편두통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질환인가요? 편두통은 심한 두통이 중등도 이상의 두통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긴장형 두통과의 가장 큰 차이는 편두통 환자들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머리가 아프면 움직이면 두통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 반면에 긴장형 두통은 친구들하고 떠들고 놀고 술 마시고 그러면 좋아지는데 특히 편두통 환자는 술 마시면은 더 또 아픈가요? 그럼요. 술 마시면 머리 아프다는 환자들 거의 다 편두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발 요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절의 변화, 날씨가 추워지면 머리가 아프다든지, 그리고 월경 때 머리가 아프다든지, 주말 되면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유발 요인도 굉장히 편두통 진단에서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족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나 언니가 머리 아프다 그러면은 자기 두통은 거의 90% 이상 편두통으로 보면 됩니다. 요즘 계절 말씀하셨는데 편두통이 더 많이 생기는 계절이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추울 때 두통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두통학회에서 두통의 날도 1월 21일로 제정을 한 것이 이제 추울 때 두통이 더 흔하게 됩니다. 추울 때 외출 거의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가면서 추위에 노출되면 두통이 생기니까 뭐 털모자 다 쓰고 뭐 나가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여름에 안 생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어컨 바람 쐬거나 뭐 바람 불 때도 생기기 때문에 제 환자들 중에서도 거제도에서 오신 자매이신데 두 분은 주로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올 때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두통 강도를 가지고 뭐 강우량도 자기네가 예측한다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말은 뭔가요, 교수님? 주말 두통은 굉장히 여러 요인이 겹칩니다. 그래서 편두통 환자들에서 카페인이 편두통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사 먹거나 처방받는 진통제에 카페인이 함유가 돼 있어요.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정도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두통 자체도 경감을 시키고 같이 복합되어 있는 진통제 흡수도 빠르게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자주 먹게 되는 경우에는 금단 두통이 생겨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두 잔씩, 두세 잔씩 이렇게 커피를 마시다가 주말에 늦게 일어나면서 안 먹는 거죠. 편두통 유발 요인 중에 중요한 것이 늦잠을 자는, 잠을 많이 자는 거, 끼니를 거르는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제 밀렸던 잠을 자면서 아침 식사도 안 하고 그다음 늦잠 자고 카페인을 거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주말 두통이 원인이 되고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재밌는 현상인데 실제로 편두통 환자가 많이 힘들 때는 이걸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견딥니다. 근데 이런 긴장이 해소되고 난 다음에 두통이 오는 경우가 흔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모든 게 다 풀어지고 마음이 그러면서 이제 두통이 오는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짠한데요? 저는 주말이면 있던 두통이 다 없어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주말 두통 있는 환자들에게는 주말 토요일 이제 생활을 루틴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래도 쉽지는 않죠. 주말에 피곤한 잠도 자고 싶고 그런 경우에는 미리 전날 저녁에 예방약제를 그러니까 단기 예방요법이죠. 주말에만 금요일 저녁에 자기 전에 약을 투여하게 합니다.